안녕하세요. 오늘은 23강 자 우리 연산자 중복 하는데요. 연산자 중복 중에서 대입 연산자 중복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입 연산자의 중복은 보통 대입을 할 때 올바르게 메모리의 할당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우리는 대입 연산자를 중복해서 올바르게 메모리 할당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입 연산자의 중복하는 문법 구문은 뭐 이래요. 그래서 클래스명에서 뭐 이 같은 참조형 해서 있고요. 그죠? 클래스명 요거 반환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클래스명 범위 지정해서 오퍼레이터 해서 연산자 기호 그죠? 보통 이제 컨스탄스 3조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 대입 연산자 중복은 우리 앞전에 계속 이제 했는데 그 연산자 중복하는 방법과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대입 연산자는 반드시 멤버 함수로 중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멤버 함수로 중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이런 참조형으로 해서 그죠? 연산자. 그래서 이런 컨스탄스에서 H라는 하우스 타입의 참조형으로 선언을 하고요. 우리 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Cout에서 지금 어드레스 하우스에 대한 멤버 변수 어드레스에 이거 H.어드레스를 대입한다고 하면 알려줄 거고요. 없어도 됩니다. 알려줄 거고요. 일단 이때 만약에 우리 복사 장소의 객체 자신에 의한 대입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요. 현재 this는 현재 객체에 나타난다 아닙니까? 현재 내 객체에 있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참조형 H와 같지 않으면은 그죠? 같지 않으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요 어드레스의 메모리를 그죠? 복사 장소 객체가 많이 이미 할당되어 있는 경우 일단 메모리를 해제해요. 어드레스에 대해서요. 그런 다음 어드레스에 대해서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참조 변수점 어드레스 요 값을 멤버 변수에다 이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 다른 건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해서 this 객체가 가진 포인터를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여기서처럼 포인터를 조사해서 복사 장소의 객체 자신에 의한 대입의 경우에 그죠? 경우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복사 장소의 객체가 생성자 내에서 이미 할당된 메모리를 소멸한다면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하우스 객체에 my house라는 객체 생성을 하고 만약에 h1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다면 이 값을 이런 그죠 my house 2라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복사를 지금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my house 2가 여기서처럼 멤버를 위한 메모리가 my house 2의 멤버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을 받는 거죠. 여기서처럼 요 new 캐릭터 해서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은 우리 앞에 있는 복사 생성자하고 앞장에서 했습니다. 대입 연산자 중복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 11행에 보면 이게 생성자 중에서도 이제 복사 생성자 아닙니까? 그 앞장 그 강의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개변수 생성자, 매개변수 그냥 있는 생성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할 거고요. 물론 이런 new라는 연산자로 지금 현재 어드레스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house라는 이제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개변수가 참조형으로서 복사 생성자를 그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매개변수점 어드레스 h.점 어드레스를 초기화했습니다. 라고 우리 지금 확인을 할 거고요. 어드레스에 그 new라는 메모리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확보받고 그죠? h.점 어드레스를 어드레스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를 하고 각각 값을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제
대입 연산자에 대한 중복 연산자죠. 그죠? 앞전에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메모리를 삭제를 하고, 그죠?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어드레스에 값을 이제 복사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형태고요. 자, 소멸자 보십시오. 그래서 cout에서 어드레스를 소멸한다 하고 메모리 해제하고요. 그죠? show는 이전에 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객체가 생성되는 거 한번 보죠. 자, 메인에서 자, 하우스회가 h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죠. 그 인수가 있는 생성자니까 이 어드레스가 그죠? first house 해서 지금처럼 first house 앞에 장에 그죠? first house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수행되겠죠. 이때 요거 그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라고 해서 이게 객체 new 연산자에서 메모리를 확보받고 그죠? 그래서 first house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이런 생성자가 수행이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그죠? 이 문장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house, my house 1이라는 이 값에다가 h1이라는 객체를 초기화를 하죠. 이때 이제 초기화하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 중에서도 복사 생성자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h가 h1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h1 어드레스를 초기화한다. 그 h1 어드레스가 아까 first house 아닙니까? 를 초기화한다 라고 출력되고요. new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캐릭터가 문자의 길이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받아요. 즉 요구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드레스만큼 메모리 확보 받아서 그 주소를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이때 이제 요게 first house 아닙니까? 이게 그죠? h 어드레스가 first house라는 문자열을 어드레스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죠. 그 각각 이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60번이 이때 이제 복사 생성자 값을 객체를 초기화할 때는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59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생성자가 수행이 된다 아닙니까? 자, 그런 차이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우스 타입에서 my house 2를 마찬가지로 생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자 요거 그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겠죠. 그죠? 이때 이제 어드레스 메모리 확보하고 그죠? 이렇게 카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my house는 이제 second house를 작성했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현재 my house 2에다가 자 h1이라 객체를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그죠? 대입 연산자에 대한 중복 연산자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대입 연산자에서는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의 정의 내에서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하고 각각의 객체의 멤버 어드레스가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도록 하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행을 따로 설명 안 할게요. 해서 이제 리턴해서 객체를 이제 가리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my house 2가 아까 여기서 어드레스가 second 어드레스인데 h1에 의해서 first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h가 h1이 h로 받으니까요. 그래서 h 어드레스가 이 어드레스 멤버에다 복사가 되니까 이때 이제 first 어드레스가 second 어드레스로 my house가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리턴 하기 전에 이제 소멸자가 생성이 되겠죠. 이때 소멸자는 객체가 생성된 역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my house 2가 소멸될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제 cout가 어드레스 아까 first 아닙니까? 그래서 my house 2 객체가 소멸될 거고요. 생성된 역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죠? my house 1이 소멸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h1이라는 객체가 이게 소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도 똑같이 이제 중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존에 계속 지금 중복 연산자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실행했을 때를 이제 코딩을 한 겁니다. 뭐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 같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만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 의해서 이런 문자형을 이렇게 형변화 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 형태로 형변화를 시켜줘야만이 에러가 안 납니다. 그죠?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초기화와 대입이 수행되는 경우에 보면 우리 C++의 복사 내에서 이런 초기화나 대입이 수행될 때 객체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등을 이제 처리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복사 생성자나 이런 대입 연산자를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의 정의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이제 함수에서 실인수를 전달하는 경우 많거든요. 객체를 예를 들어서 펑션에서 calculate라는 함수에서 인수로서 지금 myhouse라는 객체를 실인수로 사용하거든요. 그거를 가인수 h에다가 초기화를 한다 아닙니까? 이 같은 경우에 myhouse가 실인수가 h라는 가인수에다가 초기화가 되는, 우리 함수에서도 실인수를 가인수에 전달할 때 그죠? 값이 초기화 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함수로부터 값이 반환되는 경우도, 예를 들면 펑션 prlan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죠? 호출해서 함수로 가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 함수가 return h거든요. 그 h가 이제 하우스 타입이고요. 하면 요 반환 값을 함수 이름으로 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return h의 반환 값에 의해서 그죠? 대입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대입이 수행되고요. 그거를 이제 myhouse에다가 값을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값들을 이제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보면 함수의 실인수와 반환값을 형의 객체로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함수의 실인수의 형이 객체인 경우와 함수로부터 반환값이 객체가 되는 아까 두 가지 예제,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는 거죠. 함수 실인수형이 객체인 경우는 이 함수에서 하우스 객체의 스페이스 멤버인 평수를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부터 반환값이 객체가 되는 함수는 정의 부분에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클래스에서 지금 보면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텔레폰이라는 멤버 변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생성자죠. 이거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그죠? 뭐 쇼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렌들리 해서 그 함수 펑션 calculate라는 함수, 그 다음에 프렌들리 해서 펑션 prlan이라는 함수. 그래서 프렌드라는 함수는 어떻습니까? 멤버 함수가 아니면서 클래스의 멤버들을 접근하고 싶을 때 프렌드라는 함수를 선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 같은 거 두 개는 프렌드 함수고요. 그죠? 앞에서 한번 헷갈리시면 프렌드 함수 파트부를 한 번 더 참고하십시오. 이런 프렌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private 멤버에 접근 가능한 함수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멤버 함수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죠? 불가능한 이런 연산자 함수를 보통 프렌드 함수로 작성을 합니다. 꼭 연산자가 아니라도요. 멤버 함수로 만들기는 좀 뭔가 그죠? 부적절하고, 그런데 클래스의 멤버들은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이럴 때 이제 프렌드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프렌드 함수를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
하우스 생성자죠. 매개변수가 없는 거. 그래서 각각을 그냥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 쇼. 그죠? 받고, 그 다음에, 펑션 calculate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매개변수가 h인데, 이 h의 제곱미터, 그죠? 제곱미터를 3.303을 현재 평수에다가 곱해지면, 우리 제곱미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거를, 그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펑션, prlen, 프렌들이 함수, 그죠? 외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prlen 함수 같은 경우는 출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객체, 하우스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prlen 함수 호출해가지고 지금 객체를 리턴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메인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하우스 해서 마이 하우스라는 거. 그죠?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얘가. 자, 객체를 생성하고, 그러면은 어드레스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출력되겠죠? 그런 다음 my house.show 하게 되면 어드레스, 평수, 전화번호 이제 출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 호출해요. 펑션 calculator 해서 my house 요거를 h로, 그죠?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죠?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평수가 64니까 즉, 그죠? h.space 64 곱하기 3.305 해서 그 결과를, 그죠? 현재 h.평수 64의 평수는, 평수는 이제 res 요 곱한 결과 이거네요. 그죠? 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55행에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그죠? 되돌아와서 하우스가 H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거든요. H1 같은 경우는 인수가 없으니까 인수 없는 생성자를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객체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그죠? 작성하였다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해요. fun 해서 prlen 여기로 가죠. 그죠? prlen 해서 이때 이제 여기서 하우스라는 객체를 생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 하우스라는 객체는 인수가 있는 생성자에서 요거 수행을 하면 되겠죠. 경기도 광명시 해서 어드레스를, 그죠? 작성하였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 현재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호출되는 함수 이름을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fun, prlen, 호출까지 나오고요. 자, 리턴 해가지고 h를 리턴 하거든요. 잠깐 좀 지워볼까요? 그래서 리턴에서 하우스를 리턴 하거든요. 어디로? 열로. 그죠? 펑션 prlen으로 리턴을 한다고요. 그 값을 h1에다가, 그죠? h1에다가 대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h.show 하게 되면 여기서 집은 얼마, 평수, 전화번호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중복연산자 계속 연결해서 대입연산자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인수에서 값을 초기화하고 값을 이제, 그죠? 리턴하는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